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최근에 둔촌 주공 재건축으로 만들어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분양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워낙 입지가 좋아가지고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청약이 저조해서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둔촌 주공 청약 흥행 실패가 앞으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 둔촌 주공 특공 3.3대 1 본 청약 빨간불 파이낸셜 2022년 12월 6일 기사예요. 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재건축의 특별 공급에서 일부 전형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대 1 정도로 전문가들은 29, 49제곱미터 등 소형 위주로 특별 공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실수요자 3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그 평균 면적은 59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4평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4평 이상이 이번에 특별 공급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청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이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초소형 면적이더라도 특별 공급에서 청약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도 경쟁률이 좀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경쟁률이 지금 한 자릿수 경쟁률, 그러니까 저조한 경쟁률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청약이 들어갔습니다. 자, 본청약 때는 둔촌주공이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자, 10만 청약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청약설, 둔촌주공 뚜껑 여러분이 1순위 청약률 3.7대 1, 그러니까 특별 공급 때 경쟁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자, 파이낸셜 2022년 12월 7일 기사입니다. 자, 10만 청약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며 흥행 대박을 예고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이 청약 1순위 경쟁률 3.7대 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일반 분양 3,695가구에 총 13,647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3.69대 1. 이는 하루 앞서 진행한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 3.28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이 아닌 초소형 면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자, 본 청약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특별 공급 때 경쟁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릿수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흥행에 지금 실패를 한 거죠. 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용 84제곱미터 A는 209가구 모집에 1968명 신청에 9.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 한 자릿수가 나온 거예요. 전용 59제곱미터 D도 8.8대 1,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B도 6.57대 1, 전용 59제곱미터 E도 6.17대 1. 자, 이렇게 다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부엌뷰 논란을 일으켰던 전용 84제곱미터 2도 2.69대 1. 이거는 부엌뷰 논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경쟁률이 저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경쟁률이 매우 저조하게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게 됐다. 자, 그리고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장이, 자이, 레디언트 특공 경쟁률은 5.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달됐어요. 서울경제 2022년 12월 6일 기사인데요. 자,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374가구 모집에 1962명이 신청해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용 면적 49에서 72제곱미터의 소형 면적으로만 공급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둔촌 주공은 3.3대 1이고 특별공급이, 그 다음에 장이, 자이, 레디언트는 5.2대 1이니까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훨씬 더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둔촌 주공은 초소형 면적 위주였어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제곱미터 이상이 특공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자이, 레디언트에는
5제곱미터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공에.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공 경쟁률이 5.2대 1밖에 안 됐다는 것은 장이, 자이, 레디언트도 청약에 실패했다. 청약 흥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본 청약을 봐야 되는데 본 청약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쟁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둔촌 주공보다 조금 나은 점은 뭐냐면은 모든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까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이 적어요. 이렇게 둔촌 주공에 비해서 그 혜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도 더욱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둔촌 주공이나 장이, 자이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가 혹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둔촌 주공의 입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둔촌 주공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강동구죠. 둔촌 주공의 앞쪽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그러면 송파구는 강남 3구에 속하죠. 그러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입지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둔촌동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둔촌주공 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는 9호선이 이렇게 지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둔촌주공인데 지금 9호선역인 둔촌오린역이 있고 5호선역인 둔촌동역이 있어요. 그래서 5호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둔촌주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9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둔촌주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호선과 9호선 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둔촌주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안에 보면 둔촌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북중학교, 동북고등학교.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초중고가 안에 다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학부모들이 여기 한번 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입지가 좋다. 그 다음에 9호선역과 5호선역이 있어서 두 개의 역이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모두 다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까 보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평균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3억 조금 안 되게 한 12억 후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양가가 저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고평가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 둔촌 주공의 그 입주 연도는 2025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식이 되겠죠. 일단 이거를 확인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 주공의 분양가가 적당한 분양가인지 아니면 고평가된 건지 아니면 저평가된 건지 이걸 확인해 보려면 이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비교 기준을 저는 이 강동구 내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면 여기 상일동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 보면 고독 아르테온과 고독 그라심이 있어요. 이 두 아파트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고독 아르테온은 둔촌 주공에 비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독 아르테온은 둔촌 주공보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걸 먼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독 아르테온은 고yon 초등학교를 하나를 품고 있다. 초품화 아파트예요. 하지만 둔촌 주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자, 고덕 아르테온에 비해서 둔촌주공이 훨씬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로, 자, 고덕 아르테온은 5호선 초역세권에 있어요. 하지만 둔촌주공은 5호선 초역세권과 9호선 초역세권 두 개의 역세권에 있다. 그래서 자, 지하철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둔촌주공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입지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나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단 고덕 아르테오는 연식이 2020년식이에요. 그리고 둔촌주공은 2025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연식 차이가 어때요? 한 5년 정도 납니다. 그러면 연식 차이가 5년 정도 나면 우리가 그 재건축할 때 재건축 그 연한이 있잖아요. 재건축 연한이 한 아파트가 30년 이상 됐을 때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는데 그럼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즉 건물의 가치는 매년 감가상각이 된다. 그래서 30년이 되면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고덕 아르테오는 둔촌 주공보다 연식이 한 5년 정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의 감가상각률이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둔촌 주공이 2025년 입주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고덕 아르테오는 둔촌 주공보다 아무래도 가격이 싸야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고덕 아르테온의 자, 일단 5구제곱미터 24평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가격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낮은 가격순을 했더니 제일 그 낮은 가격이 지금 10억 2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둔촌 주공 5구제곱미터가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자,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10억에서 한 10억 2천 평균 분양가가. 자, 그러면 고덕 아르테온의 5구제곱미터 시세와 둔촌주공의 5구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고덕 아르테온보다 둔촌주공이 연식도 훨씬 새 거고 그 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를 다 품고 있는데 그럼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고덕 아르테온과 시세가 비슷하다. 분양가가. 자, 그러면 자, 누가 더 저평가된 거예요? 당연히 둔촌주공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84제곱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84. 자, 84제곱미터를 확인해 봤더니 자, 낮은 가격수를 봤더니 어때요? 저층이 지금 12억 6천, 13억 거의 평균적으로 12억 6천에서 13억 정도 나오죠. 자, 그런데 자, 둔촌주공도 84제곱미터가 지금 평균 분양가가 자, 이거랑 비슷해요. 12억 6천에서 13억.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둔촌주공이 훨씬 더 입지가 좋은데 당연히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고덕 아르테온과 자, 시세가 비슷하다. 그 분양가가 지금 비싼 게 아니다.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둔촌주공이. 자, 그러면 그 고덕 아르테온의 건너편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을 봤을 때 이거는 연식이 자, 이거보다 1년 그 전에 만들어져서 2019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노후가 된 거죠. 감가상각률이 1년 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24평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자, 9억 9천에서 지금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둔촌주공하고 지금 둔촌주공의 5구제곱미터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죠, 시세가. 그럼 당연히 둔촌주공이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분양가가 비싼 게 아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입지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사를 한번 볼까요? 3사. 34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낮은 가격수 봤더니 자, 12억 5천에 15억, 12억 5천. 그러니까 지금 고덕 그라시움의 시세도 지금 둔촌주공의 84제곱미터의 분양가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둔촌주공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 저평가되어 있다. 네. 지금 분양가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어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자,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이번에 낮았던 이유는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예,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청약 경쟁률이 낮았냐? 자, 비교 기준이 되는 이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르테온의 지금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덕 아르테온의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5구제곱미터 24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시세 실거래가 보면, 자, 2020년 2월에 거래되고 지금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다? 11억 7,500, 11억 8천까지 거래됐다가 지금 계속 호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비교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둔촌 주공도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많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84제곱미터는 어떠냐? 34평. 자,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2021년 9월 이후에 거래된 게 없어요. 그럼 지금 계속 호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 기준이 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둔촌 주공도 앞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청약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장이 자이 레디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구제곱미터가 지금 7억 1360만원에서 7억 9840만원, 그래서 한 평균 분양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는 9억 570만원에서 10억 2350만원이니까 한 10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2025년에 입주하니까 2025년식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자, 그러면 장이 자이 레디언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 돌고 지역 있어요. 6호선 돌고 지역에 여기. 그래서 지금 역세권이다, 역세권. 장이 자이 레디언트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자, 꿈의 숲 아이파크, 그 다음에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그 다음에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식을 다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요거는 2022년식이고 이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네요. 그 다음에 자, 장이 퍼스트 하이는 2020년식이고, 그 다음에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는 2021년식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최근 연식은 이 꿈의 숲 아이파크예요. 자, 그래서 꿈의 숲 아이파크를 한번 먼저 확인해 봤더니, 자, 일단 자, 5구는 25평이죠.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7억 3천 정도 됐다. 7억 3천.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꿈의 숲 아이파크는 주변에, 자, 초등학교가 장곡초등학교가 여기 있네요. 하나 있는데 그 초풍화는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역이 없어요. 지하철역이 없죠. 일단 여기 동북선 공사 중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여기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랑 입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지금 6호선 그 역세권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역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건너편에 이제 석간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도 지금 장곡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는 둘 다 있으니까 그거는 비교 기준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냐 없냐인데, 여기는 역세권이고 여기는 역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비싸야 되겠죠. 자, 연식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자, 꿈의 숲 아이파크는 2022년식이고, 자, 장이 자이는 앞으로 2025년에 입주하니까 2025년식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식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더 비싸야 된다, 장이 자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서 지금 그 입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는요, 여기 보면 강원초등학교, 남대문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가까운 곳에 두고 있죠.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이 셋 중에 가장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한번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역시 24평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자, 최저가가 지금 한 8억 정도 나와요. 8억 정도. 자, 그러면 자, 장이 자이가 현재 지금 평균 분양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보다 더 싼 거예요. 이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싼 거예요. 자,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는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장이자이는 지금 어때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한 84를 한번 볼까요? 84? 84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꿈에서 아이파크 84는 이제, 자, 최저가가 9억 8천에서 10억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장이자이는 얼마? 지금 한 그 정도 되죠? 예, 거의 비슷해요. 분양가가 시세랑 비슷하다. 주변의 그 인근 아파트의 시세랑.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연식이 이거는 2022년식이고, 그 다음에 역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세권이고 2025년식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비싸야 되는데, 자,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지금 분양가랑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당연히 이게 더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장이자이가 지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폴의 카운티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자, 3사를 볼까요? 3사를 봤을 때는 지금, 자, 8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8억 5천. 최저가가. 그죠? 그래서 8억 9천. 저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좋은 층은 9억에서 한 9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이자이가 9억 570만에서 10억 2,350만 원 사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예. 주변 인근 아파트 시세랑 분양가랑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게 2025년식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시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이자이는 어때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둔촌 주공과 마찬가지로 장이자이도 자,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왜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냐라고 확인해 봤을 때, 자, 비교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5평 먼저 확인해 보면, 지금 시세 실거래가 보면, 2020년 12월에 거래되고 나서 거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호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억까지 거래됐는데. 자, 둔촌중과가 똑같은 거죠. 자, 비교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장이자이도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청약을 많이 안 넣은 거죠, 사람들이. 자, 84도 볼까요? 84? 84도 확인해 봤을 때, 자, 역시나 2021년 3월에 11억까지 거래되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9억 8천까지. 자, 결국 자, 이게 지금 자, 장이자이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비교 기준에는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을 지금 많이 안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둔촌 주공도 그렇고 장이자이도 그렇고 둘 다 분양가가 비싼 건 아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럼 청약 경쟁률이 왜 저조해졌냐? 그 원인은 바로 비교 기준이 되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안 되면서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둔촌 주공과 장이자이도 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청약을 많이 안 넣는 것으로 보인다.